이번 영상에서는 인류의 아픔이죠. 바로 또 한 번의 큰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대전 이후 각 나라들의 상황, 변화가 많았거든요. 자, 일단 나라 이름이 바뀐 나라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소련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다음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터키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터키죠. 그다음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엄청난 독박을 뒤집어 쓴 독일, 그 다음에 반면에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1차 대전 이후 진짜 대박난 나라는 따로 있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이 배를 보세요. 그래서 이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거죠. 사실 1차 대전 중에는 막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었고요. 그 이후에도 미국은 자기네 나라 땅에서 전쟁을 안 했어요. 1차 대전을. 그러니까 뭐 피해 복구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그래서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푹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파산하고요. 은행도 파산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은행이 망했다고 해서 내 돈 그러면서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 경제 대공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혼란을 가져온 사건, 경제 대공황이 1929년에 1차 대전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때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왜 일어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고 했어요. 경제 성장을, 번영을 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물건을 막 생산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그런데 물건이 많이 생산은 해도 팔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많이 생산을 한 거죠. 팔리지도 않는데 그걸 바로 과잉 생산.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하니까 안 팔린 물건들이 이렇게 공장 창고에 쌓여갑니다. 바로 재고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재고가 늘어나면 결국 그 안 팔린 물건들 때문에 결국 기업이나 공장이 망하게 되죠. 그럼 망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되겠죠. 그럼 실업자들은요 월급이 0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소비는 더더욱 감소하죠. 그럼 소비가 더더욱 감소하니까 더더욱 안 팔려. 더더욱 안 팔리면 더 망해. 더 생겨. 그럼 더 안 팔려. 더 망해. 이렇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러다가 한순간에 정말 확 주저앉은 게 대공황이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대공황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걸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생산을 오버해서 해서 재고가 늘어나면서 결국 그것이 경제를 주저앉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요 국가 실업률 보세요. 보면은 실업률이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이런 실업자들이 잡을 원하는 직장을 구하는 그런 실업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식사 배급 이런 거 무료 급식소 이런 데에서 막 밥을 먹어야 하는 노숙자, 그다음에 무료 급식소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중들의 항의, 일자리, 그다음 배고파 막 이런 요구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이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에서 각각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봐요. 먼저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 이제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뉴딜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피는 거죠. 뉴딜. 그런데 이 뉴딜 정책은 뭐냐면 아까 대공황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너무 오버해서 많이 생산한 거죠. 생산을 조절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생산에 개입하겠다. 끼어들어서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금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 실업자를 구제하겠다. 그럼 실업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일자리. 그러면 일자리를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이런 거죠.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는 거죠. 개발공사, 건설공사. 그래서 댐 같은 거.
강가에 이런 댐 같은 거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건설 공사, 개발 공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겠다. 이게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라에 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벌이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는 근데 막 미국처럼 그렇게 당시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뭐가 있느냐? 바로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더 쪼는 거죠. 그래서 본국과 식민지를 더 단단하게 연결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그러니까 식민지는 더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 사업을 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식민지도 없는 나라. 바로 이 세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 여러분 아시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은 막 힘든 상황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와 일본은 사실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에요. 이겼어요. 이긴 나라. 그런데 이긴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특히 독일은요. 1차 대전 끝나고 배상금을 내야 되면서 그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엄청 찍어내거든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1차 대전 전에는 1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이만한 돈을 내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거죠. 그냥 휴지예요, 휴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 돈으로 애들이 탑쌓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으로 지금 난로에다가 땔감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 이런 미친 물가 상승으로 사람들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대공황까지 겹쳐서 독일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어떤 식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느냐? 바로 이렇게 해결합니다. 침략만이 살 길이다. 바로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나타난 이런 움직임을 전체주의 국가다라고 말해요. 전체주의 국가가 이 나라들에서 나타났다. 한마디로 전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체의 반대가 뭐죠? 개인입니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 즉 국가와 민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나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희생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바로 한 당이 독재를 하면서 군사비를 늘려서 침략을 해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위기를, 이 대공황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걸 바로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전체주의 연결하세요. 그래서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파시스트라는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체주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연설을 이렇게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점령을 시작하는 거죠. 특히 에티오피아는 그동안 어느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런 식으로 무솔리니가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는 거고요. 독일은 바로 유명한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이분. 그렇죠? 히틀러가 나치라는 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독일을 괴롭히는 베르사유 조약은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독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넓히겠습니다 주장한 거죠. 그리고 우리 독일 민족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이런 유태인 이런 사람들을 학살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를 독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보내는 거죠. 왜냐?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힘들었는데 거기에 대공황까지 겹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독일 국민에게 히틀러의 나치의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틀러 만세! 독일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서 이게 나치의 표시죠. 그래서 하이 히틀러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 히틀러에게 열광을 합니다. 막 우리의 마지막 희망 히틀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독재를 하면서 바로 침략을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독일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반면에 일본에는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바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군대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군국주의, 바로 군대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침략을 시작하는데 이미 한국은 그 전에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한국을 발판 삼아서 바로 여기 만주 그리고 여기 중국 본토
여기까지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사변, 그다음에 중일전쟁 이렇게 해서 일본이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1차 대전 이후 요 대공황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셋 다 똑같잖아요. 지금 전체주의.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 나라들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자, 먼저 독일의 히틀러는요, 무서운 속도로 침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체코를 점령하죠. 여러분, 오스트리아는 1차 대전 때는 독일이랑 같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독일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스트리아, 체코를 점령하고 이러니까 이제 주변국들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독일이 그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1차 대전 때 깨달았던 거. 뭐냐면 양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1차 대전 때. 그래서 독일이 이번에는 전쟁을 한다면 한쪽은 안전하게 두자. 그래서 독일이요. 바로 소련과 독일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래서 이쪽을 안전하게 두는 거죠. 독일이.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독일은 소련과 손을 잡고 더더욱 이제 침략을 시작합니다. 바로 폴란드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폴란드를 이렇게 점령하는데 폴란드 점령 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넘어갔어요. 독일 너 거기까지만 해 그만해 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왜냐? 영국과 프랑스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걸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영국과 프랑스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바로 독일의 폴란드 점령을 계기로 독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시작은 뭐냐? 바로 이거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부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독일은 계속해서 점령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유럽의 나라들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를 공격하죠.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프랑스가 점령당합니다. 바로 독일이 파리를 함락시키고, 개선문이죠. 함락시키고 프랑스를 점령한 거예요. 1차 대전 때는 프랑스가 버텼거든요. 독일의 공격에. 근데 이번에는 점령당합니다. 그럼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 다음 독일의 목표는 어디냐? 바로 바다 건너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지금 독일군의 폭격을 피해서 이렇게 막 숨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영국이 굉장히 또 열심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영국을 막 공격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문제였어요. 바로 독일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다가 안 되니까 뒤를 돌아요. 그럼 뒤를 돌면 누가 있느냐? 바로 소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원래 불가침 조약 맺었잖아요. 서로 침략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깨고 소련을 침략한 거죠. 그래서 결국 소련이 이 전쟁에 들어오게 되면서 독일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소련도 열심히 독일군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독일이 막 소련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큰 전투가 있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해서 여기에서 소련과 독일이 싸우면서 5개월간의 전투 끝에 결국 독일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소련이 이쪽으로 독일군을 몰아내면서 독일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편 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시아에서는요, 일본이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침략한 거에 이어서 중국 침략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동남아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색깔이 다 지금 일본의 침략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일본 막 나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 봉쇄를 시작합니다. 바로 석유 같은 거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바로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의 진주만이라는 곳을 기습 공격해요. 거기는 바로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갑자기 공격을 하면서 미국에게 전쟁을 건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사실 1차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2차 대전에서도 미국은 이렇게 중간에 전쟁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진주만 공격을 받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여기 미국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미국이 벌인 전쟁인 거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은
여기에서 아시아 쪽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 전쟁 어떻게 끝이 날까? 일단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지금 일본이 열심히 침략하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연합국은요, 이 세 나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탈리아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진격해서 무솔리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탈리아의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무솔리니는 도망가다가 결국 잡혀서 처형됩니다. 다음은 이제 연합국이요, 바로 유명한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피는데요. 노르망디는 바로 프랑스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합국이 엄청난 배와 전투기로 상륙 작전을 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륙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상륙을 시킨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프랑스를 독일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 독일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어내서 파리를 되찾고 그 다음에 더 가서 바로 프랑스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독일군을 몰아내고 독일로 점점 더 진격을 해가는 거죠. 바로 그 작전.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요합니다.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프랑스를 독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일을 점점 밀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독일의 문제는요, 바로 여기 독일이요, 이쪽에서는 프랑스의 공격, 그리고 이쪽에서는 소련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국회의사당에 깃발을 꽂는 소련군, 이러면서 독일은 양쪽에서 지금 짜부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항복했고 독일 항복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일본에게 미국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를 떨어뜨립니다. 바로 원자폭탄.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히로시마 여기, 나가사키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되죠. 예, 정말 원자폭탄의 위력은 컸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 무조건 항복으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고요. 그게 8월 15일. 바로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우리 한국은 독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복 문서에 일본이 서명하면서 2차 대전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전쟁,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낳았던 이 2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은 또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게 되죠. 바로 UN이라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의 약자인 UN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때부터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UN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6.25 전쟁 때 UN군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최근 우리 BTS가 UN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UN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